네, 95쪽 하겠습니다. 네,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 자, 1번이 소유물 반환. 그 다음에 2번이 소유물 방해 예방돼 있죠. 그 3번으로 고쳤을 거예요. 거기에 2번 뭐 적어놨죠? 소유물 방해 제거. 그래서 반환과 방해 제거를 뭐 할까? 구별할까?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제한물권 물청이 쭉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점유보호청구권을 전체 박스 하셨죠? 그럼 거기서 본권 있는 자 중에서 점유하지 않는 자가 딱 두 사람이에요. 지역권하고 뭐예요? 저당권. 그래서 그게 없기 때문에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 본권 가지고 반환, 점유 내날 권리는 없다는 얘기예요. 외우면 안 돼요. 뭘 하지 않으니까,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지역권 반환, 저당권 반환은 없다는 얘기죠. 다만 이제 방해 제거는 다 있죠. 그 다음에 지상권자하고 전세권자는 왜 반환이 있습니까? 그 점유하니까 본권 가지고 점유 내날 권리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유치권은 점유보호청구권이 있는데 유치권 반환, 유치권 방해 제거, 유치권 방해 방해 없죠. 유치권 공식이 뭐죠? 점유, 채권, 유치권. 그러니까 점유 밑에 뭐가 깔려서 채권 밑에 유치권이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유치권은 점유권 물청 던져서 뭐만 부활시키면, 점유만 부활시키면 본권 유치권도 부활하겠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쭉 설명이 나와 있을 거예요. 3번 제한 물권에 기초한 무슨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그죠? 그래서 여기 지상권, 전세권은 한 팀, 친구. 왕따 당한 지역권은 누구랑 논다? 저 당권이랑 놀죠. 근데 혼자 미친 애가 누구예요? 네, 그걸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런 얘기예요. 보세요. 3편 채권이 있다. 그럼 채권에서 제가 맨날 쓰는 조문이 매매 썼죠. 뭐 썼습니까? 563점 뭘 적었어요? 매매 썼죠. 그러면 갑은 A를 약정하고 을은 B를 서로 뭐 해서 약정해서 각자 뭐가 생긴다? 효력이 뭐 한다? 생긴다. 이 효력 생기는 게 뭐죠? 채권이죠. 그래서 갑의 채권은 자 무슨 채권이고 대금 채권이고 이쪽은 네? 재산권 채권이죠. 그럼 채무를 이행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러면 채무가 나타났을 때 채무를 서로 뭐 해야 되는데?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못하는 제목이 뭐다? 그러니까 3편 채권 침해는 무슨 단어를 가지고 가서 공격한다? 채권이 있는데 채권을 뭐 했으면 침해했을 때 그것을 공격하는 용어가 뭐다? 채무 뭐고? 불이행이고 채무 이행의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을의 채무 마지막 단계는 뭐 주는 거고? 뭐 주는 거고? 잔금 주는 것이고 갑의 마지막 단계는 뭐예요? 네? 등기 서류를 뭐 해서 교부해서 마지막에 뭐 하고 등기해서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잔금 주고 서류 바꾸는 것을 조문에서 법률 행위라는 단어를 썼을 거예요. 무슨 행위요? 그럼 이건 2편 뭐죠? 여기는 물권 이야기죠. 효력이 생기면 뭐 취득하는 거예요? 네, 본권 대표 무슨 권? 자, 그러면 이제 본권 대표 무슨 권 취득하면서 소유권 취득하면서 모두 같이 가져올 것이다. 본권 아닌 뭐다? 점유권이 있겠죠. 그러면 물건이 있을 때 여기서 쓰는 용어가 뭐예요? 내 물건을 침해하게 되면 가서 내놔. 두 번째, 치워. 하지 말 권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그 권리가 뭐다? 네? 물권적 뭐다? 청구권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면 여기 물건을 뭐 하게 되면
침해하게 되면 여기 뭐로? 이 단어로 논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소유권하고 제한물권 있으면 아까 세 사람 누구? 이거 두 가지 했을 때 아까 쓴 적 있잖아요. 사기자, 두 번째 습득자, 그 다음 도덕. 그래서 사기친 자는 몇 조 못 던진다. 몇 조를 통해서? 습득자한테는 204조 못 던지고 몇 조를 통해서? 도둑한테는 204조도 좋고 가능하겠죠. 서로 뭐 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놓고 제한물권 물청은 무슨 물청은? 물청은 친구 왕따 왕왕따로 기억한다. 뭐라고 기억한다? 왕따. 친구가 누구하고 누구야? 그럼 이거는 다 있죠. 지상권, 전세권 다 있고 점유권 물청 다 있죠. 지역권, 저당권자는 점유권 물청은 없어도 반환청원권 없고 방해제가 의방 있죠. 왕왕따는 뭐예요? 점유권 물청이 있어도 유치권 물청은 없죠. 그럼 이 단계를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연습해 봅시다. 민법천. 자, 약정. 효력이 생긴다. 갑의채권, 의뢰채무, 의뢰채권, 갑의채무. 채무 이행이 되겠죠. 이행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이거죠. 그럼 들어가는 코스가 이거죠. 왼손, 이행지체, 이행불능, 법정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러니까 채무를 뭐 해야 돼? 이행해야 되겠지.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잔금 주고 서류 바꾸는 거. 이게 물권행위야. 마지막에 뭐 한번 치고 등기했죠? 그럼 뭐도 있는 거예요? 소유권도 있고 점유권 있을 때, 공격했을 때 아까 누구? 사기자, 습득자, 도둑 하고 그 다음에 뭐야? 친구, 왕따, 왕왕따. 그래서 물청 세 개를 자꾸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세 개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험장 들어가면 내 몸이 뭐예요? 전부 다. 내 온몸이 무기가 돼가서 뭐 하는 거예요? 뭐 흔들면서 시험 보면 되잖아. 취소 나오면 이렇게도 해보고 뭐 이렇게도 해보고. 아니 그 용어를 갖다 내 몸에다 익히면 굳이 가서 안 보더라도 최소한의 다른 게 아니고요. 흐름 따라서 계속 연습하면 흐름에 따라 점수를 맞출 수가 있어. 흐름 따라서 계속 공부하면. 그래서 자꾸 지엽적인 것을 외우려면 어떻게 된다? 힘들어. 더 힘들어져 나중에. 그래서 지금 얘기 설명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채무 이행 못하면 단어가 뭐고? 채무 불이행이고. 그러니까 3편 채권 침해는 무슨 단어를 가지고? 그 다음에 물권 침해는 뭐 가지고? 그러니까 물청할 때는 아까 딱 3번째는 뭐라고요? 204조하고 213조 기억하는 것은 아까 뭐 했었어요? 사기자, 습득자, 도둑하고 제한물권 물청은 친구, 왕따, 왕왕따. 그럼 지상권, 전세권은 점유권이 있고 다 준용하고 지역권, 저당권은 뭘 하지 않으니까? 점유하지 않으니까 반환 없고 방해제거 예방밖에 없고 유치권은 역전돼 있었죠. 점유권 물청 가지고 점유만 뭐 하면 부활시키면 자동 부활하니까 유치권 물청이 없잖아요. 그걸 자꾸 입으로 내뱉으면서 자꾸 이걸 연결시키란 말이에요.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딱 우측 갑니다. 97페이지가 오타가 나와 있네요. 첨부에 관한 기본적 성격이 있죠. 네? 거기 원상복구 금지에 관한 규정이 있죠. 그거 동그라미 하시고. 원상복구 금지에 관한 규정 동그라미 하시고 밑에 제3자 보호 규정 있죠. 동그라미 하시고 그 두 가지가 강행 규정이에요. 지금 오타 나온 겁니다. 자, 원상복구 금지 강행 규정, 소유권 귀소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 구상권 규정도 임의 규정, 제3자 보호 규정이 뭐다? 강행 규정. 자, 첨부의 가장 중심적 이야기는 원상복구 금지하자 그 얘기예요. 갑이 자동차를 을한테 빌려줬는데 을이 미쳤나 봐요. 도색을 해왔어. 자동차에 페인트가 붙어버렸죠. 페인트는 동사냐 부동사냐?
그럼 동산과 동산이 뭐 해버린 거야? 붙어버렸잖아요. 그럼 다시 원상복구하는 건 힘들잖아.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물건을 인정하자 그 얘기예요. 뭐 하지 말자? 원상복구하지 말자. 그럼 자동차 그 소유자는 누구야? 페인트 소유자야? 자동차 소유자야? 그럼 자동차 소유자 된다는 얘기예요. 다만 이제 뭐야? 구상권 문제는 별개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상복구 금지하자는 것이 첨부의 가장 중심적인 이야기. 그리고 제3자 보호규정은 당연히 무슨 규정? 가경규정. 그럼 중간에 있는 소유권 귀속과 구상권은 이거는 당사자 이해 조정이죠. 원상복구를 금지하게 되면 그 다음 나오는 문제가 뭐예요? 소유자를 가불할 건지 을로할 건지 문제가 생기고, 한쪽이 소유권 인정해주면 저쪽 날아간 사람 구상권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당사자 이해 조정은 뭐다? 임의규정. 자, 첨부의 내용 들어가면 거기 결합 모양에서 거기 중요 표시 부동산에 부합하는 것은 동산은 물론 모두 포함된다. 부동산도 포함된다는 거 하나 체킹해 두시고, 부동산에 부동산이 뭐 할 수 있다? 부합할 수도 있다. 자, 읽어보시면 되고요. 넘겨보시면 이제 중요한 것이 나오죠. 자, 무단 식축이 아니고 무단 신축, 무단 식재 있죠. 자, 원래는 순서를 그렇게 적어하지 마시고요. 정상조라면요, 원래 이제 왼쪽에다 거기 256조 왼쪽에다가 다 하셨으면 다 되겠네요. 자, 원래는 무단 식재, 무단 신축, 무단 경작 순서를 그렇게 가세요. 무단 뭐예요? 식재. 그다음 뭐예요? 무단 신축. 그다음 뭐예요? 무단 경작. 그래서 무단 신축은 조문 그대로 가면 돼. 허락 없이 나무 심었으니까 수목은 토지에 뭐 한다? 부합한다는 거. 근데 이제 무단 신축과 무단 경작은 조문을 따르지 않습니다. 무단 신축은 건물은 토지에 뭐 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퇴거 요구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철거는 요구할 수 있죠. 근데 또 임대하고 있어요. 그 임차인한테 가능해,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뭐는 안 된다? 철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부합이 되면요, 먼저 무단 뭐부터? 이제 이건 논리를 적용하고, 무단 신축은 안 하죠. 또 뭐도 안 한다? 무단 경작도 논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허락 없이 여기다가 나무를 심었다는 얘기죠. 을이. 그러면 수목은 누구 거다? 심은 자 거, 토지 소유자 거. 결정이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잣나무다. 여기서 잣이 나옵니다. 천연과실이에요. 이 잣은 누구 거다? 네, 갑 거다, 을 거다. 네, 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부합했기 때문에. 대신 나무 심은 값 달라면 돼요. 자, 무단 신축, 허락 없이 여기다 뭐 했다는 얘기예요? 건물을 지었다는 얘기죠? 건물은 누구 거니까? 을 거니까. 부합하지 않으니까. 갑은 을한테 뭐는 가능하지만, 철거부터 와서 철거. 철거는 가능하지만 퇴거는 안 되겠죠. 그죠? 철거는 토지 소유권 기초로 해서 방해 제거 청구권이고, 건물은 누구 거니까? 을 거니까 건물에서 나가라 할 수는 없다는 얘기. 그러다가 만약에 이걸 갖다가 병한테 만약에 뭐 했으면, 임대차 했으면, 무슨 대차 했으면, 네, 임차인한테 철거 요구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뭐는 가능하다? 건물 뭐 하기 위해서? 철거하기 위해서 나가라 그런 얘기. 그게 판례 태도. 자, 무단 경작은? 무단 경작했습니다. 이거 누구 거예요? 경작자 소유가 된다 그 얘기. 그래서 세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무단 뭐다? 식재.
무단 신축, 그 다음 뭐요? 무단 경작.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의 이제 중개축 문제입니다. 무슨 개축이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얻어서 뭐 했다? 중축. 이게 허락 얻었다는 얘기예요. 자, 중축 부분이 뭐가 없다면, 독립성 없다면, 기존 건물에 뭐예요? 오타. 부합한다로 고친다. 부합한다. 오타입니다. 자, 부합한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중축 부분에 뭐가 있다면, 독립성 있다면 기존 건물에 오타, 부합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키워드가 뭐냐면 구분 소유가 안 된다, 구분 소유가 된다는 얘기죠. 구분 소유는 건물 한 동이 있으면 소유권도 원래 몇 개? 건물이 하나면 소유권도 몇 개예요? 하나. 근데 건물 한 동 일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뭐가 있으면 독립성을 인정하면 뭘 인정해요? 구분 소유 인정하죠. 그렇죠? 따라서 독립성이 없다는 얘기는 구분 소유가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이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그게 부합물이라는 거예요. 무슨 물? 근데 우측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용어가 부속물이라는 거예요. 무슨 물? 그러니까 지금 부합물하고 부속물을 구별해야 됩니다. 뭐하고 뭐요? 그러면 부합됐으면은 건물은 전체가 누구 거예요? 임대인 거죠. 그러니까 임차인 들어간 비용 달라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뭐다? 임차인의 무슨 청구권? 아마도 비용 상환 청구권 중에서 자, 왼쪽에다 써볼까요? 자, 필요비일까요? 유익비일까요? 네. 왼쪽에다 유익비 상환 청구권 들어갈 거예요. 무슨 권? 유익비 상환 청구권 가지고 공격해서 받으면 돼요. 근데 부합하지 않으면 부속물이라고 그랬죠. 이때는 임차인은 무슨 청구권? 부속물 매수권권 가지고 공격한다. 그럼 부속물 매수권 한 문제라고 기억하시고 비용 상환 청구권은 뭐다? 한 문제. 자, 그럼 거기 626조랑 또 비교되는 게 뭐가 있었을까? 비교되는 거 203조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 무슨 청구권이요? 점유자의 무슨 청구권? 자, 여기다 볼게요. 갑이 건물이 있었다. 을한테 임대차 했다. 임대차 계약관계입니까? 계약관계가 아닙니까? 그래서 을은 필요비하고 유익비를 지출했다. 무슨 비 무슨 비? 자, 필요비는 626조 문제입니다. 몇 조 문제요? 네. 계약관계죠. 근데 갑이 이 건물을 팔아먹었어요. 누구한테? 병한테. 병은 새로운 소유자입니다. 등기된 무슨 자예요? 소유자 자격으로. 이제 병은 누구한테? 을한테 내놔. 반환 청구권 들어갈까? 들어간다 봐야 되겠죠. 이때 을이 몇 조 들고 와서 203조. 몇 조요? 203조가 뭐죠? 203조는 점유자, 회복자 조문 있잖아요. 이거 들고 와서 자, 병한테 203조 필요비, 유익비 달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없다? 안 됩니다. 그러면 갑한테 행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없다? 네, 없습니다. 임차인의 필요유익비는 몇 조 문제지? 626조 문제지. 점유자, 회복자, 계약관 203조는 절대 노타치. 반드시 몇 조 가지고 논다? 626조만 가지고 놀아야 됩니다. 자, 이때 병한테 자 626조 병한테 행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채권이니까. 이 비용은 누구한테만 공격해야 돼요? 갑한테만 공격하는 용어예요. 아시세요? 점유자, 회복자 그 관계는 무슨 관계가 아닐 때 아까처럼 갑 등기, 을 위조, 병 등기, 점유.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하지 않았나? XY 해가지고 한 적 없어요? 처음 듣는 것처럼 얘기 안 해지고. 이건 무슨 관계가 아닐 때 전혀 계약 관계가 아닐 때 쓰는 조문이고 얘는 계약해서 몇 조를 했으니면 필요유비는 이거 몇 조 문제야. 그럼 이것만 가지고 공격해야 돼. 이건 채권이니까 얘한테 공격하면 안 되고 누구한테만? 갑. 그럼 필요유비 가지고 만약에 무슨 권 인정되면 무슨 권? 유치권 행사할 수 있으면 유치권은 물권, 채권? 이건 채권이고 그럼 얘한테 유치권 던져서 못 주겠다 할 수 있던 이야기를 누구한테? 병한테도 이렇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니까? 잘못했네. 유치권이니까. 이건 채권이니까 얘한테 못 던지고 얘한테만 던지고 요거는 뭐니까? 물건이니까 이쪽 저쪽 다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몇 조가 몇 조가 비교가 돼요? 비교되잖아요. 거기다 또 몇 조까지 여기다 몇 조? 646조. 몇 조? 그러니까 요거 할 때는 뭐요? 예? 기존 건물 있죠? 허락 중축. 뭐가 됐었다? 허락 중축했을 때 구분 소유가 안 되면 부합물. 구분 소유가 되면 뭐요? 부속물. 부합물일 때는 비용상 청권 가지고 놀고 부속물일 때는 뭐다? 부속물 매수권 가지고 노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부속물 매수 청권 가지고 유치권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찍어보세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그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된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임차인이 가지는 권리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임차인이 가지는 권리. 첫 번째 뭐? 권리금? 무슨 금? 권리금 채권 가지고 유치권 될까 안 될까? 자, 보증금 가지고 유치권 될까 안 될까? 무엇일까요? 배신행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청구권 가지고 유치권 될까 안 될까? 부속물 매수권 가지고 유치권 될까 안 될까? 지상물 매수권 가지고 유치권 될까 안 될까? 필요비 유입비 가지고 유치권 될까 안 될까? 글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세요. 다 글자가 일치하지 않아요. 별거 없어요. 되는 건 여기 이거 밖에 없네. 필요비 다 같이 붙는 거예요. 막 싸우던 분 필요비는 안 되고 유입비는 된다고 싸우 막 둘이서. 같은 소속이에요. 그래서 임차인이 가지는 권리가 유치권 되는 건 제한적이에요. 필요비하고 무슨 비? 유입비 가지고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험 보다가 이제 단원별 문제 풀이 들어가고 그러면요. 문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해결되는 것들이 있고 지금 설명한 들은 자기가 뭘 해야지만이 이 일을 해야지만 답을 쓸 수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은 해결이 돼요. 아시겠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소유 들어갑니다. 무슨 소유요? 공동소유는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공유가 있고 뭐가 있고 합유가 있고 뭐가 있다. 총유가 있어요. 먼저 101페이지 가볼게요. 네, 박스 들어가면 6번 공유, 합유, 총유 비교 있죠. 네, 거기 지분 처분하고 분할 청구 있죠. 네. 자, 공유, 합유, 지분 처분 자유적, 분할 청구 자유적.
합의는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분할 청구 안 되죠? 그 부분만 딱 박스 하시면 답이 나와. 간단해요. 사업 목적 없을 때는 뭐라 하시고, 공유. 사업 목적 있으면 합의. 사업 목적 없는 공유는 지분 처분이 자유고, 또 분할 청구도 뭐다? 자유. 내 지분만큼 쪼개달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합의는 사업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분 처분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또 쪼개달라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어디에 구속된다? 사업 목적에 구속되죠. 또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공유 지분은 상속됩니까? 안 됩니까? 네? 합의 지분은 상속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돼요? 사업 목적 때문에 모르는 상속인들하고 사업할 수 없죠. 단지 지분 계산 청구하면 돼.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5번 제목 있죠. 메뉴 5번. 쓰지 마시고 5번. 합유자 중 일부가 뭐였다? 사망한 경우 소유권 귀속관계. 부동산 합의자 중 일부가 사망했을 때 합의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상속인에게는 상속되지 않고, 가로 열고 사망한 합의자 상속인은 합의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므로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 합의자 합의로 뭐가 되고 귀속되고, 잔존 합의자가 1인일 경우에는 잔존 합의자 단독 소유로 귀속됩니다. 그럼 상속인들은 억울하죠. 있다는 건 지분 계산 청구할 수밖에 없어요. 합의 지분은 상속이 안 되고 그 지분을 돈으로 계산해서 달라. 그 정도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유 지분은 상속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뭐가 없기 때문에. 사업 목적 없으니까. 자, 98쪽 가세요. 자, 공동소에서 1. 공유물 분할에 소가 있네요. 자, 협의상 분할. 현대가 방식을 통하죠. 현재 물건 분할하든지, 아니면 팔아서 돈으로 나눠 먹든지, 아니면 한 사람이 다 지분을 사든지 뭐 해본다? 협의해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협의 분할할 때, 자, 그러면 자, 협의해서 현재 물건을 뭐 하기로? 분할하기로 뭐 했어? 합의. 그 다음에 등기하겠죠. 어느 때 소유권 취득? 법률 행위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언제 취득한다? 이건 등기해야 취득하지 자동 취득은 아니겠죠. 그래서 협의가 안 돼서 어디로 갔다? 법원. 자, 이제 법원도 판결하기 전에 요즘 이제 조정 단계가 있어요. 무슨 단계요? 법원에 갔는데 조정 단계가 있고 뭐가 있다? 조정 안 되면 어디로 가요? 판결을 가거든요. 자, 조정에 들어가서 다행스럽게 합의가 됐어요. 현재 물건을 뭐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등기하러 가야 되겠죠. 어느 때 취득하는 거예요? 판례 태도는 조정도 등기를 하라고 돼 있어. 협의 분할할 때는. 근데 이제 안 됐을 때는 어디로 가야 돼요? 판결 가죠. 그럼 법원에서 무슨 판결해요? 아니, 현물 분할 판결할 거 아니에요. 판결 받은 데 와서 등기하겠죠. 어느 때 취득한다? 판결일 때. 이게 형성 판결이에요. 무슨 판결이에요? 그래서 형성 판결은 뭐다? 자동 취득. 그래서 형성 판결할 때는 이제 여러분 뭐예요? 공유물 분할 판결을 기억하시면 돼. 뭐라고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무슨 판결? 형성 판결이므로 자동 취득. 조정 단계에서 합의했다면 뭐다? 등기. 자, 그것이 거기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우측 가시면은 거기 4번 있죠. 재판상 분할에 있어서 무슨 판결?
현물 분할 판결이 뭐가 되면 확정되면 분할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단독 소유권을 뭐한다? 취득한다. 그 다음에 이제 지분상 담보 물건에 대한 영향. 갑을이 각 2분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토지에 관해서 자, 갑의 지분 위에 병의 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자, 지분에다가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네? 일필지 일부는 저당권 설정할 수 없죠. 근데 왜 지분에다가는 저당권 설정할 수 있을까? 왜 가능하냐고. 그거는 자, 갑이 일필지가 있습니다. 일필지가 있는데 자, 갑도 2분의 지분이 있고 을도 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필지에 갑의 2분의 지분은 어떻게 미칩니까? 딱 반 미친다. 아니다. 다 미친다. 네. 그럼 만약에 반 미치면 어떻게 미쳐야 돼? 기준이 어디야? 어디? 안 되죠? 그래서 지분만큼 미치는 게 아니고 뭐다? 다 미친다. 그래서 어디다가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일까? 이 지분에다가 뭐 설정한다? 저당권 설정했다. 그러면 저당권 효력은 어떻게 미치죠? 네? 반 미쳐요? 다 미쳐요? 다 미친다는 얘기. 아셨어요? 그러다가 분할이 됐어. 뭐가 됐다고요? 이게 분할이 됐어. 협의 분할해가지고 쪼갰어. 그래서 이쪽은 누가 취득하고 갑, 이쪽은 을이 취득했어. 그럼 저당권 효력은 갑이 취득한 이 부분에 집중된다. 여기 미치고 여기는 안 미친다. 맞을까 틀릴까? 맞을까 틀릴까? 네. 그러면 거기 첫 번째 문제 읽어봐. 그리고 답을 한번 해봐. 박스의 첫 번째 문제. 갑 토지에 대한 2분의 1 지분만큼 및 을 토지에 대한 2분의 지분만큼 병저당권 존속하죠. 그러면 갑이 취득한 부분에 집중되고 여기는 효력이 안 미친다. 맞다 틀리다? 틀립니다. 어디도 미친다? 여기도 미친다. 이게 뭐죠? 분할 전 다 미치고 분할 후도 뭐한다? 다 미친다. 그 얘기. 그 얘기죠. 즉 분할 전 일필지 전부에 다 미쳤죠. 설령 뭐가 돼도 분할돼도 이쪽 저쪽 다 뭐한다? 미친다. 갑이 취득한 부분에 뭐 되는 게 아니고 집중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밑에 그 판례를 읽으면 돼. 뭘 읽으라고요? 자, 세 번째 줄까지만 읽을게요. 갑을 공인 부동산 중 갑의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담보 물건은 특단 합의가 없는 한 공유물 분할이 된 뒤에도 종전 지분 비율대로 공유물 전부 위에 그대로 존속하고 근저당권 설정자인 갑 앞으로 분할된 부분이 당연히 뭐 되는 것이 아니므로 집중되는 것이 아니므로 거기까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분할 전 다 미쳤고 분할 후도 뭐한다? 다 미친다는 것이 판례 태도. 네, 그렇게 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음 넘기시고요. 자, 큰 4번 제목 공유물 무슨 행위? 관리 행위. 자, 거기 가로 2번 체킹하시고 과반수 지분 공유자로부터 공유물 특정 부분 사용 수익 허락받은 누구?
점유자는 소수 지분권자에 대해서 그 점유로 인해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여부. 소극이란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부당 이득 얻고 있다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림 그려드릴 테니까 그림 보세요. 갑이 지분이 있습니다. 토지에. 네, 갑의 지분은 3분의 2, 을의 지분은 3분의 1. 자, 토지가 있습니다. 그럼 갑은 3분의 과반수예요, 소수예요? 그러니까 과반수 지분권자가 있고 뭐가 있다는 걸까? 소수. 그러면 과반수 지분권자는 특정 부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관리 행위로 적법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행위는 관리 행위는 누가 결정한다? 사람 과반수, 지분 과반수. 지분 과반수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부분을 사용하는 거 가능하다는 얘기야. 근데 소수는 특정 부분을 자신의 지분만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누구만 할 수 있다? 과반수. 그래서 갑이 이 토지를 갖다가 누구한테 임대한 거야. 누구한테? 임대차 한 거예요. 누구한테? 병한테. 그러면 이 임대차는 관리행위로 적법하다, 적법하지 않다? 네, 관리행위로서 뭐 한 거다? 적법한 거예요. 그럼 이때 소수 지분권자가 누가요? 자, 현재 이 허락받은 점유자 있죠? 점유자한테 자, 공격합니다. 첫 번째, 자, 토지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반환 요구할 수 없다.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그렇단다면 내 뭐만큼? 자, 차임에서 곱하기 내 뭐만큼? 자, 차임 곱하기 지분만큼 자, 요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네, 요거 없다는 게 팔레트도 그게. 이 관리가 뭐하기 때문에? 적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판례가 뭐다? 판례가 뭐다? 소수 지분권자는 누구한테? 자, 맨 밑에 판례 정리한 것이 맨 밑에 있죠. 맨 밑에 표시 있죠. 예컨대 과반수 지분권자 병이 갑과 을의 뭐 없이 동의 없이 단독으로 토전부를 제3자 정에게 임대했죠. 과반수 지분권자의 공임을 관리권에 터잡은 점유로 제3자 정은 소수 지분권자에 대해서 그 점유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 이득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소수 지분권자 갑이 현재 점유자 누구한테 정에게 부당 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소수는 이 관리 접한 점유자 있죠. 자, 그래서 여기다 영어로 합니다. 접근 금지. 무슨 금지? 접근 금지. 영어로는 뭐다? No touch. 누구는? 과반수 연결된 점유자한테 소수는 아무것도 공격할 수 없습니다. 뭐도 안 되고 반환도 안 되고 내 지분만큼 달라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제 소수는 누구한테 간다? 과반수한테 갑니다. 자, 첫 번째 과반수 지분권자가 보증금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금이요? 자, 보증금 곱하기 내 뭐만큼? 지분만큼. 자, 달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럴 줄 알고 더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보증금은 부당이득이 아닙니다. 어차피 누구한테 돌려줄 거예요. 이걸 또 쪼개놓으면요, 또 병이 보증금을 또 이쪽 저쪽 양쪽 조사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보증금 무슨 이득이 아니다? 부당이득이 아니니까 뭐요? 달라면 안 돼. 이제 뭘 달라면 되는 거야? 차임. 받은 차임 있잖아.
다 먹으면 안 되지. 내 뭐만큼? 지분만큼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요구할 수 있다. 자, 과반수 연결된 점유자 소수는 아무것도 노타치. 그죠? 접근 금지고 소수가 과반수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보증금은 공격하면 안 되고 뭐만? 네, 차입만 달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 요원을 한번 읽어 꼭 좀 기억해 두세요. 요즘 자주 나누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세요. 합유 지분은 처분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분할 청구는 행사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몇 페이지? 101페이지. 아까 비교했던 거예요. 공유 지분 처분은 자유지만 합유 지분 처분은 전원 뭐가 있어야 되고 동의가 있어야 되고 공유물 분할 청구는 자유지만 삼목적에는 합유 분할 청구는 해서 된다 안 된다? 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수익권까지 고생들 하셨고요. 다음 주는 영입물건 무슨 물건? 담보물건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